안녕하세요. 공당행정학 대표 강사 김규대입니다. 자, 저희 2단원 정책에서 우리 두 번째 정책 의제 파트를 한번 키워드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을 좀 키우고 갈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의제를 설정하죠. 이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설정할 건데, 자, 1번부터 갑니다. 정책 대안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정책 문제를 잘못 인지하고 채택하여 정책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현상을 무슨 오류다. 일단 정책 의제와 관련된 오류가 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얼굴에 뭐가 나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나는 이유를 이제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책도 해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얼굴에 뭐 나는가 싶고 세수를 안 해서 나는가 싶어서 마스크를 벗고 세수를 아무리 했어요.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서 이제 얼굴에 막 자꾸 뭐 나는 건데, 나는 세수하고 근데 마스크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마스크 받고 세수해서 안 낫는 거예요. 이게 몇 종 오류다? 3종 오류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을 잘못하는 거죠. 뭐가 문제지? 인지를 잘못한 거예요. 인지 잘못한 거. 여러분, 이제 우리 요즘 공무원 분들 이제 채용되신 공무원, 우리가 이제 합격하신 공무원들이 3년 내에 굉장히 많이 그만둔다고 했잖아요. 인사혁신처가 이제 그거를 뭐 해결한다고 해서 뭐 자기 나무를 심는다,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방법을 했죠.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문제가 뭔데?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보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문제인데 잘못 인지해서 뭐 딴 걸 자꾸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종 오류다? 3종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침에 눈을 떴어요. 요즘에 봄이라서 몸이 조금 안 좋은데 병원 가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요, 고쳐주세요. 그럼 고쳐준다, 고쳐준다? 안 고쳐져요. 일단 문제는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일단 몸이 이상해 감지를 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문제다, 그 다음에 원인을 딱 한 다음에 구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구체하는 방법의 대표적인 게 경계 분석, 분류 분석, 그 다음에 계층 분석 등등등이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한번 뭔지 볼게요. 정책 문제의 존속 기간 및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포화 표본 추출을 통해 관련 이해 당사자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거는 뭐냐면, 포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가 요 단어가 나오면 경계 분석입니다. 경계 분석.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얼굴에 뭐가 나는 이유를 해당하는 원인을 다 때려놔야죠, 경계 안에. 그래서 만약에 간이 나쁠 수도 있고 세수를 안 해서 그럴 수 있고 뭐 잠깐 마스크 때문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있을 거, 그 원인을 이 경계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마스크가 이제는 솔직히 원인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책 문제 존속 기간 형성 과정에서 원인들을 다 때려 넣는 거예요. 포화 표본 추출. 그러니까 포화 표본 추출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만약에 피부의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계속 과장 전문의들한테 싹 다 모아서 원인을 다 때려 넣는다. 그게 포화 표본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계 안에 원인들을 다 때려 넣는다. 그게 경계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을 찾아내는 계층 분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3개 정도 잘 넣어두시면 돼요. 자, 이제 컵과 엘더의 사회 문제 이슈, 뭐 제도 의제의 순서로 정책 의제로 채택된다. 자, 이건 한번 크게 한번 좀 보시면요. 일단 컵 교수님이 엘더랑 같이, 엘더 이제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 분이랑 같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정책 의제를 연구했는데, 어떻게 이제 의제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사회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촉발장치가 딱 터지죠. 그럼 이슈가 된다고요. 이슈가 되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공중이 이제 퍼블릭 아젠다라고 하는 건데, 야, 이거는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반 대중의 공감까지 갑니다. 그걸 체제 의제, 공중 의제, 토의 의제, 환경 의제라고 학자들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알았어, 이 문제 해결하겠어, 채택하면 그때부터 제도 의제, 파블릭 아젠다가 되는 겁니다. 파블릭 말고 우리 오피셜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공식 의제, 행동 의제, 정부 의제, 제도 의제가 되는 겁니다. 컵과 엘더는 그래서 이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의제가 되는구나를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구분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갑니다.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자, 한번 또 가볼게요. 쫙 줄이고. 그래서 우리 컵과 엘더는 사회 문제가 촉발장치로 이슈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체제 의제 다음에 제도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제다? 체제 의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의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와 개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거네요. 그러니까 오피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블릭 아젠다, 체제 의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제 의제, 퍼블릭 아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면 의제가 잘 채택되냐? 여러분, 정책 의제로, 공식 의제로 삼잖아요. 그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럼 해결할 방법이 있고 선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적인 사건이나 위기 등의 의제로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며 선례가 있는 문제들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죠. 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례가 있으면 해결하기 좀 쉽죠. 그래서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콥과 엘더가 여러분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 엘더는 교수대를 갔고 이제 콥과 로스가 이제 다시 이제 논문을 떴었는데 원래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다고 봤죠. 그다음에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논문을 통과시켰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로 사용 문제가 그다음에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 최저의 의제가 제도 의제가 된다. 이걸 외부 주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허심한은 강요된 정책 문제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동원형도 있는 거예요. 기역 리을에서 니은 디귿. 그러니까 한미 FTA를 하겠다, 세만운동을 하겠다, 정부가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런 동원형도 있는 거고요. 반면에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기역에서 바로 리얼로 가요. 우리 정부 PR, 행정 PR이 없는 거예요. 기역에서 리얼로 간다. 이런 내부 접근형도 만들어냈다, 있다라는 걸 알아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중에 밑에 나오는데 공고화형, 메이 같은 경우는 공고화형도 플러스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죠. 자 갑니다. 정책 의제 설정에서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무슨 형? 내부 접근형 등의 유형이 있으며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서 주도 집단, 정책 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을 중요하게 제어한다. 뭐예요? 동원형 되겠습니다. 무슨 형? 동원형. 기역, 리을, 리은, 디귿인 동원형. 월드컵이나 여러분 우리 올림픽 월드컵 유치되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뭐에 속한다? 뭐에 속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 해달라고 해준 거예요? 아니죠. 월드컵을 합니다. 올림픽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우리 발전이 있습니다. 이런 동원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헷갈리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정책 의제 설정에서 공고화형입니다. 메이의 공고화형이라고 보시는 데인데 대중의 지지가 높은 거를 대중이 이거 좋아하네? 딱 보고 해서 그대로 정부가 굳히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히기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는 대중의 지지가 높은 정책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적인 해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권력 모형을 한번 해볼게요. 권력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정치학에서 가져온 겁니다. 우리 행정학이 어디서 가져왔다? 정책에서 가져왔는데 이런 우리 엘리트가 결정한다. 고전적 엘리트론 미모파, 미국은 밀저 헌터. 반면에 우리 다원론이죠. 벤틀리 트루먼. 미국 같은 경우는 달의 다원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 고전 자유민주주의에서 엘리트론, 다원론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 바라 바라츠가 무기사 결정했고 신다원론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권력 모형들 순서 정도 아시고 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자, 헌터가 우리 뭐라고 했어요? 지방에서 사냥꾼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래서 명성접근법이죠. 그래서 우리 헌터의 명성접근법은 사회적 명성이 있는 소수자들의 결정한 정책을 일반 대중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아틀란티스를 연구했거든요. 보니까 이제 우리 기업 엘리트들이 주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우라 바라치 무기사 결정이죠. 신엘리트론의 관점. 이걸로 신다원론 바꿔서 잘 나와요. 신엘리트론의 관점에서 정치 권력의 두 얼굴 중 하나인 어두운 얼굴에서 발생하는 뭐를 폭로했어요? 뭐를 폭로했어요? 무기사 결정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한테 덤비는 걸 의사결정을 안 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무의사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다원주의는 자본국가에서 뭐의 집단의 특권을 인정한다? 원래 다원주의는 노랑이, 빨강이, 파랑이,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인 균형을 만든다고요. 근데 신다원주의에서는 기업가 집단이 워낙 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균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집단의 특권을 인정한다? 기업가 집단의 특권을 인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볼게요. 뭐뭐뭐에서 정부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익집단 또한 상호 경쟁보다는 국가의 협조함으로써 특정령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투입하고 준다. 여러분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조합주의 되겠어요. 조합주의. 이거는 조합주의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정부 노사정위원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노조의 대빵, 그 다음에 회사 측의 대빵, 그 다음에 정부의 대빵들이 모여서 우리 최저임금 같은 거 결정하죠. 그래서 우리 노조들도요, 우리 국민입니다. 여러분 노조도 조금 더 돈을 올리려고 할 뿐이지 정부도 하면 안 된다 할 뿐이지 완전히 국민 아니고 사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이다. 여러분들 엄마 용돈 똥종 막 하다가 엄마 사랑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위 집단과 우호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 집단 또한 상호경보다는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요구를 정책에 투입한다. 이건 조합주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네트워크가 잘 나오죠. 여러분, 우리 정책 네트워크는 하위 정부 모형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정부 관료, 의회 상임위 이익 집단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해클러가 비판했습니다. 야, 장난해. 미국이 이제 얼마나 다운화된 사회인데 얘들이 다 결정한다고? 아니야. 아무나 참여하고 아무나 나가는 이런 이슈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적 로저스 같은 학자들이 장난하냐? 야, 보통 정당의 의회 중심으로 결정되잖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에서 상임위, 관료, 이 집단뿐만 아니라 학자까지 한 칸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결정한다. 이런 정책 공동체 모형까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는 철의 삼각과 같이 정부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건 무슨 모형이에요? 하위 정부 모형입니다. 원래 2024년 국가직에서 요 내용을 묻는 시험이 나왔죠. 하위 정부가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 집단, 정당은 아닌 거죠. 이렇게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슈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의 합의는 있으나 항상 갈등이 있고 왜 아무나 참여하니까 뭐는 모든 참여자가 기본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며 성과의 전통성을 수용한다. 그가 정책 공동체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책 커뮤니티, 정책 공동체 다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제와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많이 띄웠는데요. 이렇게 해서 좀 만약에 우리가 좀 빨리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우리 키워드니까 넣자고 보는 거고 이 부분 같으면 5분 행정학에서 또 찾아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키워드를 한번 깔끔하게 정책에서 정책 의제 단계를 설정했습니다. 내일 또 내일은 알겠죠? 우리 다음에 또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주얼 행정학의 김규대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